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희정입니다.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주입니다. 오늘 주요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3년 만에 복귀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 각국의 지지를 호소하며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앞으로 이어질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북한의 반응은 어떨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칙론을 들고 북한 인권 결의안 동참을 압박하면서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슈엔 한반도 정은지 리포터입니다. 북한 주민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해온 북한 인권증진센터.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욱 어려워진 최근 북한 상황을 탈북민들로부터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동 자체를 금하니까 이런 물건들도 수요는 있는데 거의 주민들이 원하는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소독수 같은 것도 없어서 지금 막 10m 간격으로 소독수를 이렇게 뿌리면서 소독을 하는데 그 소금물을 뿌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과 최근 통화가 연결된 탈북민에게 북한 내부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완전 예전에는 콩기름 이제 중국 콩기름 5kg짜리 이제 한 통에 중국 돈으로 50원 했었는데 지금은 막 250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쌀도 적으니까 이제 사는 게 계속 힘들다고. 어제도 전화 와가지고 이제 막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이제 돈 좀 보내달라고 하더라고. 식량난만큼이나 힘든 건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 강화라고 하는데요. 토랑 설치해가지고 지금 그냥 가면은 써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 사는 지역 쪽에도 더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도 이제 막 저녁 8시에 통금 시간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총도 쏘고 한다고 하던데요.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각해진 북한 인권 유린 실태는 여러 국제기구 조사를 통해서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국경 폐쇄와 이동 제한 조치로 북한 시장이 매우 축소됐고 필수 식량과 의약품, 농업재료 등이 모두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49년째 북한을 세계 최악의 자유탄압국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단체가 발표한 북한의 자유지수는 100점 만점에 3점. 수년간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리아 등과 더불어 가장 자유지수가 낮은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 미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3년 만에 복귀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공개 연설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는데요. 북한 외무성은 서방 국가들의 지적에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미국은 오바마 전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 인권 결의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불균형적 시각을 이유로 2018년 6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비핵화 협상을 위해 북한 인권 문제를 거의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Mr. President, how can Kim love his people if he's killing them? I can't speak to that. I can only speak to the fact that we signed an incredible agreement. 바이든 정권으로 바뀐 미국은 3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했습니다. The Council to support resolutions at this session addressing issues of concern around the world,
including ongo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Syria and North Korea, the lack of accountability for past atrocities in Sri Lanka, and the need for further investigation into the situation. 블링컨 장관은 연설 이후 별도의 성명을 내고 북한 인권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불의와 폭정에 맞서 싸우는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전략이 아직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지 않은 가운데 북한 수뇌부를 겨냥한 원색적인 표현이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인권에 대해서는 중국의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예멘뿐만 아니라 또 미얀마 최근에 그 버마 사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서 인권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북한과의 어떤 협상이 시작이 되거나 관계가 시작이 된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인권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1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서방 국가들이 자기들의 인권 기준으로 다른 나라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며 서방 국가야말로 테러와 성폭행, 인종차별 등이 성행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특정 국가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한 미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미 양측이 인권 문제를 놓고 기싸움을 시작한 상황. 인권 문제가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2018년까지 북한 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던 우리 정부는 지금 북한 인권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 지난 2019년과 지난해에는 합의 채택 과정에만 참여하고 공동제안국에선 빠졌는데요. 남북관계 특수성과 비핵화 협상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지난달 23일 있었던 유엔 인권이사회 연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와 자연재해 그리고 대북 제재로 북한 인권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Concerns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should not hinder us from paying attention to the humanitarian situation in North Korea. 미국 새 행정부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결의 동참을 호소하고 나선 가운데 우리 정부의 최종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인권 결의안 추진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최종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지난 3일 북한 인권법 제정 5주년을 맞았지만 법안의 핵심 내용이었던 북한 인권재단은 이사회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기록물 발간, 북한 인권 국제협력대사 임명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을 개선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른바 이름 불러 창피 주기 식으로 해갖고 인권 보고서를 내오는 거죠. 또 하나의 방법은 조용한 외교라는 게 있습니다.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국가와 국가의 양자 관계를 통해서 뭔가 조건을 제시하면서 대신에 반대급부로 인권을 좀 증진하도록 일종의 압박을 가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근데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또 워싱턴의 기본적인 시각은 현재 한국 정부가 둘 다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유엔 인권 결의안은 이달 말쯤 상정될 예정입니다. 남북관계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북한이 예민해하는 인권 결의안에 올해 어느 수준으로 동참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북한은 우리의 식목일에 해당하는 식수절이었습니다. 전국의 산과 공원 곳곳에 10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요. 산림 황폐화가 심각한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지시로 대대적인 양묘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잡초만 무성한 민둥산에서 봄철 나무 심기가 한창입니다.
식수절을 맞아 전국 각 기관 일꾼들과 기업소 노동자들이 야산과 공원, 강변 등 곳곳에 총동원됐습니다. 노동신문은 지난 2일 하루 동안 북한 전역에 10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었다고 전했습니다. 이거 지난해 내가 심은 나무입니다. 심을 때 당시 이만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배만 자랐습니다.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땔감용으로 무분별한 벌목을 하면서 산림 황폐화가 극심해졌는데요. 결국 산사태와 홍수로 매년 큰 피해가 발생하자 산림 복구 전투를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지시로 각 도에서 양묘장 현대화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에는 무분별한 벌채를 막는 임업법도 제정됐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영화에 숲 가꾸기에 평생을 바친 산림감독원이 주인공으로 등장할 정도입니다. 물론 훗날 사람들이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대대적인 산림 복구 노력에도 북한에서 황폐화된 산림 면적은 262만 헥타르로 전체 남한 면적의 4분의 1을 넘는 수준입니다. 2018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한은 우리 측 기업인들을 양묘장으로 초대하는 등 남북 산림 협력 사업에도 관심을 보인 바 있습니다. 북한 매체에 요즘 황철이라는 이름의 기업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황철은 황해제철 연합기업소를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요. 이 황철기업소가 최근 천리마 운동을 재현하자면서 발표한 호소문이 북한 내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5개년 계획 달성을 다짐하는 노동자들 구호가 울려 퍼집니다. 최근 북한 전역에서 열리고 있는 이런 걸기대회 중심에는 이른바 황철, 황해제철 연합기업소가 있습니다. 황철은 지난달 걸기대회를 열고 제8차 당대회 결정을 완수하자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호소문이 노동신문 1면에 실린 이후 각 기업소 노동자들의 반응이 북한 매체에 잇따라 소개되고 있는데요. 황철 노동계급이 호소문을 접하고 보니까 당대 결정을 어떤 자세할 입장에서 이제 간철해야 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황철을 전면에 내세우는 이유는 1950년대 천리마 운동의 명성 때문입니다. 황철은 천리마 운동 당시 설계에만 2년이 걸린다는 용광로 건설을 10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황철이 발표한 이번 호소문에도 전설의 천리마를 다시 불러오자는 문구가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우리 노동계급, 기술자, 기능공들이 모두 신심에 넘쳐서 이번 당제 8차 대회에서 제시한 전투 목표를 무조건 수행하는 게 충분합니다. 내년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태어난 지 각각 110년과 80년을 맞게 됩니다. 북한 매체는 내년을 의미 있게 맞이하기 위해서 각 기업소들이 생산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올 들어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는 대형 공연을 벌써 3차례나 개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앙코르를 요청하거나 특정 곡을 따라 부르다가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모습까지 북한 매체에 노출되고 있는데요. 생전에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체제 선전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음악을 활용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최고 지도자들은 어떤 음악을 즐겨 들었을까요? 이번 주 클로즈업 북한에서 분석해봤습니다. 지난 1월 13일 평양체육관. 제8차 당대회를 마친 당 대표자들이 모여들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당대회 경축 공연이 열린 것이다.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한 당대회였던 만큼 성대하게 진행된 축하 공연. 북한을 대표하는 예술단체들은 물론 체육인들과 청소년들까지
자그마치 5천 명의 출연자가 연이어 무대에 올랐다. 선곡된 노래 대부분은 북한 체제에 대한 찬양 일색. 공연 중간 천리마를 등장시켜 경제개발 의지도 드러냈다. 한 달여가 지나 이번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 기념 공연이 펼쳐졌다. 북한 매체는 공연을 관람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유독 다양하게 노출시켰다. 노래에 맞춰 박수를 치고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며 때로는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아낸 것이다. 특정 곡에는 앙코르를 요청하며 음악에 흠뻑 빠진 모습을 보여준 김 위원장.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최고 지도자의 이런 모습을 체제 선전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광명성절 공연은 북한에서 최대 명절이라고 하는 그 기념일에 했던 공연이다 보니까 그날의 분위기를 가장 격정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곡을 선곡을 한 것 같고요. 참여한 관객들이 함께 오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연출했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음악을 즐기는 북한 최고 지도자의 모습은 종종 노출되어 왔다. 고향을 떠나올 때 나의 어머니 잘 다녀오라고 하시던 말씀 귀에 쟁쟁타. 한 손으로 박자를 맞추며 그리움에 잠긴 표정으로 노래를 부르는 김일성 주석. 그러나 지도자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감성을 자극하는 이 장면 역시 지도자의 업적을 찬양하는 선전물의 일종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스스로 음악을 첫사랑이자 길동무, 위력한 무기라 부르며 정치적 수단으로 적극 이용했다. 자신의 취향이 담긴 악단들을 직접 조직하기도 했다. 1980년대 전자악기를 전면에 내세운 보천보 전자악단과 왕재산 경음악단이 대표적인 예다. 비장한 혁명가요가 아닌 대중성을 곁들인 음악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상을 높여간 것이다.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으로 익숙한 현송월도 왕재산 경음악단과 보천보 전자악단의 대표 가수였다. 리설주 여사가 활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지도를 높였던 은하수 관현악단 역시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 만들어졌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집권 이후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 나갔다. 특히 2014년 신작음악회에서 모란봉 악단은 김정은 위원장 찬양곡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백두산이라는 상징성을 통해 권력 신기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노래도 김정은 위원장 시기의 대표곡이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 차를 맞은 북한. 김 위원장의 권력이 공고해진 만큼 이제 대부분의 음악 공연도 김 위원장 찬양곡으로 구성되고 있다. 지난달 서울맞이 기념 공연에 오른 곡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분만 믿고 우리 삽니다. 아, 김정은 몽씨. 최고 지도자의 즉석 행보에 따라 공연 구성도 달라지고 있다. 설맞이 기념 공연이 끝나고 출연 가수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김정은 위원장. 김태룡이라는 남자 가수 앞에 서자 두 손을 잡고 귓속말과 함께 얼굴까지 쓰다듬는 모습을 보였다. 특정 가수에 대한 최고 지도자의 각별한 애정이 드러나는 대목. 기념 사진을 찍을 때도 김태룡만 김정은 위원장과 손을 잡은 모습이 포착됐다. 닷새 뒤 열린 광명성절 기념 공연에서 김태룡은 첫 무대에 섰다. 북한 국가를 독창한 것이다. 이후에도 김태룡은 대부분의 곡목에 이름을 올리며 원숙한 기량을 펼쳤다. 하지만 북한 지도자들이 음악의 종류를 다변화시키고 직접 나서 특정 가수와 곡목을 부각시킨다 해도 시대적 흐름에는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마당 등을 통해 이미 외부 음악을 접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남한 노래 한두 곡 정도는 부를 줄 알아야 세련된 사람이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남한 노래가 외부 세계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창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정서를 이야기하고 또 사랑의 감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치 사상을 담고 있는 북한 노래와는 굉장히 다른 인식으로 북한 주민들이 따라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그동안 이뤄졌던 남북 음악 교류에선 북한 지도자나 주민들이 한국 음악에 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을 방문한 삼지연 관현악단은 북한 가요뿐 아니라 한국의 대중가요도 선보여 화제가 됐고 평양에선 한국 가수들의 화려한 퍼포먼스도 가감없이 펼쳐졌다. 지난 광명성절 기념 공연에 소개된 북한 노래 생이란 무엇인가. 샘물 모여서 감을 이르듯 남들이 모여 샘을 이르리. 김 위원장이 나지막이 이 노래를 따라 불렀다. 무대 배경에 이미 고인이 된 북한 고위 간부들 사진이 올라오자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도 보였다. 최악의 경제난 속에서 음악 정치를 전면에 내세운 김정은 위원장. 지도자가 부각시킨 음악들이 북한 주민들의 충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네, 지금까지 북한 최고 지도자의 음악 사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그럼 여기서 북한 인민보안성 협주단 성악배우로 활동했던 한서희 씨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서희 씨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서희 씨는 리설주 여사의 협주단 선배라고 들었습니다. 네. 김정일 위원장의 개인 공연에도 나가는 이 어운금 병창조에 소속돼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어운금 병창조 어떤 곳인가요? 네, 제가 속해 있던 어운금 병창조는 북한의 인민보안성 협주단 소속의 성악가에 있는 어운금 병창조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경찰청에 소속되어 있는 예술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어운금 병창조에 소속되어 있던 당시에 그 장성택 제1부부장이 인민보안성을 맡고 있으면서 이 인민보안성 협주단을 좀 더 주력해서 많이 이렇게 국가 행사에도 내세우고 그리고 또 김정일 위원장의 그
초대서에 갔을 때 저희가 들어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비밀리에 하는 서품조 공연단도 만들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나온 이후에 이설주 여사도 금성학원에서 졸업을 하고 인민보안성 협주단으로 와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은하수 간현악단으로 가게 돼서 제가 이제 선배가 된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북한 최고 지도자를 위한 이제 개인적인 비밀 공연에도 들어가서 이제 공연을 하셨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최고 지도자 개인의 어떤 음악적 취향이 좀 반영이 됐을 것 같거든요, 공연에.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주로 어떤 노래를 즐겨 들었습니까? 저희가 주로 이제 대형 공연이 있고 소형 공연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대형 공연을 할 때는 북한 체제 찬양곡들을 주로 많이 이제 공연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그런 노래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좋아하는 노래인 줄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그 별장에 들어가서 공연을 할 때에는 외국 곡들, 러시아 가곡이나 중국 곡이 가끔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런 곡들을 준비해서 저희가 편곡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공연을 하곤 했었는데 주로 보면 김정일 위원장은 러시아 노래를 굉장히 많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애창곡이 지도자 찬양가나 혁명가만 있는 게 아니었군요. 혹시 그러면 기억나시는 러시아 민요나 중국 노래 한 소절 청해봐도 될까요? 네, 제가 이제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요. 이 러시아 민요와 러시아 가곡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러시아 민요 곡에 황금빛 저녁 너울 강물에 비꼈네라는 곡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소절만 그러면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황금빛 저녁 너울 강물에 비꼈네 어린 버드나무 내 마음 아는지 이런 노래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VCR 화면에서도 봤지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광명성절 기념 공연을 보다가 눈가가 촉촉해지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화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이게 광명성절 기념 공연인데요. 네. 이게 어떤 노래입니까? 이 노래가 사실 1989년도에 보천보 전자악단에서 김광숙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이런 인기로 해서 의용군 여병사들이라는 영화에서도 이 노래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 지금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우수에 젖어서 네. 그 노래를 듣고 있는 모습도 좀 볼 수가 있고요. 이 노래를 들으면 좀 슬프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주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 후회 없이 이렇게 추억하고 인생을 살았다라고 교훈을 주는 노래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찬양가나 혁명가에 아주 큰 찬사를 보내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혹시 김정은 위원장도 외국 노래를 즐겨 들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시기에는 러시아 곡을 즐겨 부르고 했다라고 하면 김정은 위원장 시기에는 미국 팝송들이 많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지도자 위치에 올라서 공연을 할 때 보면 미국 영화 로키에서 나오는 주제곡이죠. 그 노래를 외국 곡이라고 해서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기도 하고요. 그 밖에 또 김정은 위원장은 해외 유학파 출신이라 이런 미국 팝송을 많이 즐겨 부른다고 합니다. 네, 좀 궁금한 게 이제 북한의 한류 붐이 어떤지도 좀 궁금한데요. 이제 한국 노래에 대한 그런 단속들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당국에서? 네. 근데 그런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 주민들이 우리 가요를 많이 부른 건가요?
네, 제가 있던 당시에도 남한 노래를 굉장히 즐겨 불렀는데요. 네. 그 당신은 모르실 거야, 뭐 아파트, 뭐 이런 노래들 되게 많이 불렀었거든요.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가장 쉽게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이 그 우리나라의 7080의 노래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정말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아이돌 노래들도 많이 따라 배우려고 하고 춤도 많이 따라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북한 성악 배우 출신인 한서희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부가 2019년 실시한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실태 조사에서 탈북민 4명 가운데 1명은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고 소득 수준도 전체 국민 평균의 65%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 탈북민 정착에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최훈 리포터, 그 탈북민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창업을 한 경우가 있다고요? 네, 광주광역시에서 커피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박혜성 대표인데요. 직접 찾아가 봤더니 직원의 60%가 탈북민을 포함한 소외 계층이었습니다. 네, 그 이 커피 공장의 대표도 역시 탈북민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탈북민이 직접 탈북민을 고용해서 남한 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요. 이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는 향긋한 커피 공장으로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향긋한 커피향 가득한 이곳은 광주광역시의 한 카페입니다. 커피를 내리는 손길이 분주한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 카페의 주인은 2011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탈북민 박혜성 씨입니다. 카페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커피를 주문하면 도넛을 같이 제공했는데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까지 혜성 씨는 잠을 줄여가며 일을 했습니다. 제빵 특성상 새벽에 일어나서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이가 그때는 너무 어려가지고 유모차에 눕혀놓고 손님도 받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카페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우리 딸은 카페에서 자랐어요. 건강하게 자라는 딸을 볼 때면 언제나 고마운 마음이 앞선다고 합니다. 혜성 씨는 남편과 5년째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는데요. 힘들 때마다 응원을 아끼지 않은 고마운 남편입니다. 아빠 어디야? 아빠 서울에 회사 일하러 가고 있어. 나는 카페야. 아빠 사랑해야지. 아빠 사랑해. 사랑해요. 가족들이 든든하게 버텨준 덕분일까요? 혜성 씨는 지금 광주에서 카페 2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젠 단골 손님도 꽤 많아졌는데요. 한마디도 안 줘요. 이렇게 자리 잘 잡고 성공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대견하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초심 잃지 않고 그대로 잘 해나가면 잘 되리라 믿어요. 한국 생활 11년 차에 접어든 혜성 씨.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녀가 카페를 창업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혜성 씨는 카페를 운영하기 전까지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탈북민 정착 지원 업무를 맡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취업까지는 이루어지기가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물어봤더니 면접을 봐도 억양이 다르다는 이유로 채용을 잘 안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혜성 씨 역시 구인 공고를 보고 이곳저곳에 이력서를 내봤지만 취업의 관문은 높기만 했습니다. 취업을 못하는 북한 이탈 주민들과 함께 그러면 한번 우리도 직접 카페를 한번 창업을 차려서 우리가 직접 영업을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어린이집 너무 리액션이 강한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 올해로 4년째 혜성 씨와 함께 일하고 있는 박광명 씨. 어렸을 때 한국에 온 탈북민인데요.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소박한 꿈이 있습니다. 카페 창업해서 탈북민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장님한테 운영 방법이나 이런 걸 많이 배우고 있어요. 네. 혜성 씨는 지난해 5월부터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는데요. 여기가 저희가 커피를 생산하고 있는 곳이에요. 위생복을 단단히 챙겨 입고 들어간 곳은 더치커피를 생산하는 공장. 하루 최대 1,600리터의 커피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춰져 있었는데요. 이렇게 받으려면 얼마나 걸리죠? 6시간, 8시간 동안 장시간 추출해서 이렇게 한 방울 한 방울 받아낸 커피. 제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이 커피 향이 정말 진하게 나거든요. 시장이 이제 막 확장기에 들어서 성장기에 들어서면서 시장이 보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콜드브루 제조까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혜성 씨의 공장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최고의 더치커피 생산량을 자랑한다는데요. 이 공장의 직원 17명 가운데 탈북민은 모두 4명. 생산 관리와 제품 포장, 운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혜성 씨는 자신과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치열한 커피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 출시를 앞두고 직원들과 함께 품평을 하기 위해 모였는데요. 커피 맛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갑니다. 좀 더 진하게 볶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로스팅 단계를 한 단계 좀 올리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샘플을 한 번 더 받아서 추출을 해보고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시게요. 그러면 그 제품을. 혜성 씨는 앞으로 중국 시장에도 진출하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회사를 설립할 당시의 초심은 절대로 잃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기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우리 탈북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취업의 문을 더 활짝 열어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착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을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되고 싶다는 박혜성 씨. 작은 꿈들이 큰 결실을 맺길 바라봅니다. 오늘 남북의 창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북한도 요즘 봄이 오고 있는데요. 지난 겨울 눈 내린 평양시내 모습 마지막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